그래서 자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아, 남과 비교하는 것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어제나 오늘의 나를 비교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글은 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인데요. 읽어볼게요. 정확히는 IM 트립, 이 약 이름이 IM 트립이죠. IM 트립의 포장에 쓰여 있는 광고 문구가 필립의 시선을 끌었다. 당신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평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것을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에요. 필립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옛날에 있었던 자기가 교감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일이 자기한테 물론 영향을 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했는데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후회 미련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IM 트립 포장에 쓰여 있는 광고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뭔가 딱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것을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스스로가 마음을 이렇게 이제 좁게 쓰면 좁은 것이 보이고 마음을 넓게 쓰면은 넓게 보여요. 이 모두 맞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보통 뭐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훨씬 더 잘 들어오고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걸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눈에 더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 하면 모두 맞죠. 왜냐하면은 현실에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자꾸 캐치를 하는 거고 부정적인 것도 같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꾸 자기가 주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 존재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저는 한의사라서 항상 뭐 설명할 때 음양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해동네 달동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항상 모든 게 양면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면도 어떤 한 가지 사실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한 가지 사실에도 긍정적, 부정적 이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것에 조금 긍정적인 것을 자꾸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좀 더 잘 보이게 되고 부정적인 것에 자꾸 좀 더 내가 신경을 많이 쓰면 그런 게 좀 더 많이 보이게 되고 균형 잡힌 시각은 그거를 골고루 다 보는 거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통은 뭐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사람이 되자, 현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양면을 다 보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냥 쓰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연속되는 게 IM 트리의 포장에 있는 문구가 이겁니다. 당신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과거 속의 후회, 미련, 아쉬움 잠시나마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잠시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으면 좋겠죠. 잠시나마 날려버리는 사실 뭐 술 같은 게 그렇잖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냥 뭐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술 마시면 뭐 이제 마음도 좀 이안이 되고 그래서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잠시 잊기 위해서 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술은 깨고 나면 그 고민이 또 해결되는 건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시고 잠시 시간을 가지면은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면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 자체가 이제 꼬여있던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나마 있는 것은 사실은 뭐 잠시 위로는 되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술이 주는 그런 잠시의 위로 위안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뭐 도움이 될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잠시나마 날려버리세요 하고 이제 뒤에 보면 후회, 미련, 아쉬움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데 지금 후회, 미련, 아쉬움이 이게 다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데 사실은 원래 뜻은 조금 달라요. 후회는 사전 찾아보면은 이게 뒤 후자에 뉘우칠 해자거든요. 그 뜻이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걸 말해요. 이전에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전에 잘못은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깨쳤고 내가 뉘우친 것을 후회라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후회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은 후회를 해야 돼요. 잘못이 있으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뉘우치고 깨우쳐가지고 그 깨우침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지금은 미련이나 아쉬움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사실은 후회는 이건 좋은 의미예요.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쳤기 때문에.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쳤다는 말은 그와는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거거든요. 근데 미련과 아쉬움은 이건 좀 다른 말이에요. 미련은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이게 미련이거든요. 그리고 아쉬움은 미련이 남아서 서운한 마음을 아쉬움이라 그러고, 그래서 미련은 진짜 미련하고요. 이런 미련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쉬움이고, 그러니까 미련과 아쉬움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해야 돼요. 후회는 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필립이 IM 트립을 들고 있는 사람의 팔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요? 뒷부분 이어집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필립에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행위였다. 그러나 이번엔 어쩐지 치솟는 궁금증을 이겨내기 어려웠다. 이것은 원래 필립의 성격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닌데 필립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번엔 너무나 궁금해서. 이걸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 이렇게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큰 마음이에요. 필립의 마음에는 원래 성격은 물어보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는 너무 궁금하니까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마음에 물어볼까 말까 이런 두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 궁금하니까 내가 물어봐야겠다니까 몸으로 표현되는 것. 저희가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에서 생각의 토양, 성의 생각의 토양에서 그 상황을 만나면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정심 할 때 심, 그 다음에 수신, 몸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표현된다면은 그런 신체적인 그런 행동을 설명해주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좀 많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몸으로 표현되는 것은 더 큰 마음을 보여준다. 신체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설득되는 마음이 적지 않다, 크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뭔가 행동을 변화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행동을 실천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직은 실천을 안 할 만한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뭐 또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은 뭐 실천을 안 해도 견딜만 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막 애써도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안 하고 있다면은 안 하려는 마음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하는 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못 하고 있다면은 아직 마음 먹은 게 아직은 부족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못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은 안 할 만한 이유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행동이 더 큰 마음이다 이렇게 보통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처음에 IM 트립 이야기를 듣고 별로 안 좋아해요. 필립이 어떤 환각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쉽게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심지어 필립은 평소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믿지 않는 편이었다. 아무래도 칩을 다시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됐어하고 운을 때리는 순간 이러면서 그 두 줄 더 내려오면 조금 전에 중얼거렸던 IM 트립의 광고 문구가 텁텁한 입속에 남아 미련하게 맴돌았다. 필립은 재차 주먹을 쥐었다. 여기서 필립은 다시 돌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결국 재차 주먹을 쥐면서 안 돌려주거든요. 그걸 이제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그냥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만으로는 그것이 주도적인 자기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자기 행동을 봐야 주도적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필립에게 그것을 나는 이런 거는 안 할래 그냥 돌려주겠어 라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행동은 주목을 꽉 쥐었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더 큰 생각은 나는 그걸 하겠다는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생각만으로는 몰라요. 행동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죠. 내가 이제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또 좀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운동은 또 해야 돼. 하지만 잘 안 나가죠.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나가질까? 이게 아니라 안 나가는 행동이 내 더 큰 마음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살펴보면 좀 더 가깝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물론 약을 샀다고 해서 바로 복용한 것은 아니다. 필립이 이제 약을 사게 됐는데 샀지만 바로 복용은 안 해요. 그 밑에 보면 고민을 거듭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변화에는 처음에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게 큰 변화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같이 이렇게 뭐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뭐 자녀 교육 같은 경우에도 내 생각의 속도하고 자녀 변화의 속도 이런 건 다 다르거든요. 또 자신의 변화하는 속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하는 속도가 있거든요. 내 기대하고 내가 실제 변화할 수 있는 역량, 힘,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하지만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안 하는 것은 아닌지는 항상 또 살펴봐야 돼요. 항상 뭐 변화의 속도 이런 걸 다 감안하고 기다려줄 수는 있대. 자기와 관계된 일이라면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할 수 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혹시 주저하는 것은 아닌지는 살펴는 봐야 돼요. 그런 게 없다면 괜찮고. 그리고 그것도 밑에 한 두 번째, 그 밑에, 거기서부터 두 번째 정도 밑에 보면 자신이 일종의 환각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꺼림칙해 다시 한번 갈등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저된다는 거, 갈등하는 거, 망설임이 있다는 것은 항상 이제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것이 오로지 좋기만 하다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냥 하면 되고. 그것이 오로지 나쁘게만 하다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안 하면 되는데. 할까 말까 망설여진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선택은 너무나 쉽죠. 근데 마찬가지로 모든 선택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또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것을 포기 못한다면은 이때 미련, 아쉬움으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선택장애다 또는 이미 선택했는데도 자꾸 뒤돌아봐진다 하는 경우는 사실 둘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포기 못하는 마음. 나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선택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은 동시에 가질 수 없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보고 자꾸 이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를 가지면은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그런 식으로 돌아보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인데 필립이 약을 먹고 꿈속에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읽어보면 자각은 어렵지 이렇게 I am 트립이 선사하는 상상 속의 과거로 들어왔음을 자각은 어렵지 않았다. 이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와 비슷해요. 저희가 명상하고 하면 호흡 바라보고 하면은 알아차림의 능력이 커진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저희가 보통 생활할 때는 이렇게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상황에 몰입은 안 되지만 상황 속에 있지만 이제 꿈을 꾸면서 꿈인 걸 알아차리는 것과 비슷하죠. 꿈을 꾸면서 이거 꿈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꿈에서 행동하는 나는 있지만 또 그런 나를 또 인식하는 또 다른 인식이 하나 또 있게 되거든요. 이게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저희가 꼭 꿈이 아니더라도 명상을 하면 명상을 계속 연습해 나가면 이런 알아차림이 생기거든요. 행동을 하고 있지만 행동하는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만 그런 감정을
감정이 압도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는, 알아차리는 건 호흡 바라보는 그게 똑같이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감각을 느끼고 말과 행동을 하지만 이것이 꿈과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필립이. 이 상태에서는 자신의 감각,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알아차릴 수 있을 때, 한 걸음 물러 떨어져서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점검이 되고 그것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알아차림을 위해서는 명상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죠.